네, 골관절염. 초기에는 한쪽에서 발생을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대개 관절 양쪽에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진단 기준에도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징적으로 다발성, 조그만 관절부터 시작하고 대칭성, 여기저기 많이 아픈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반면에 그 골관절염은 대개 체중 부하가 되는 관절에 많이 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지 관절보다는 이 무릎이나 발목 이런 하지 쪽에 치우쳐서 많이 발생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대개 양쪽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골관절염은 양쪽에 다 오지만 대개 처음 시작은 한 관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마 보통 일반적인 특징인 거로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침범 부위인데요. 침범 부위입니다. 골관절염은 일부 관절에서 발병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많은 관절에 발병을 한다. 예. 이 골관절염은 주로 이제 체중이 많이 실리는 관절들, 그래서 무릎 관절이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허리 뭐 이런 관절에 되게 하나 내지 두 개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을 침범하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주로 전신에 나타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손가락하고 손목, 우리 팔꿈치 관절 이런 주로 손 관절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자, 마지막 차이를 보겠습니다. 통증 시간이거든요. 네, 골관절염은 저녁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통증이 잘 나타난다고요? 네, 그 수면을 취하고 난 후에 아침에 그 관절이 붓거나 손이 주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 부위가 많이 이제 부어오릅니다. 손이 주먹을 쥐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먹이 잘 안 쥐어질 정도로 손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대개 한 3, 40분 지나면 되게 풀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발을 디딜 때도 발뒤꿈치가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 아침에 나타나는 통증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대표적인 통증의 양상입니다. 반면에 그것이 지나고 나면 또 그럭저럭 또 생활하는데도 괜찮으시거든요, 류마티스는. 근데 그 골관절염은 체중이 걸렸을 때, 일을 많이 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아프고 쉬면 좋아지고 이렇게 양상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밤에 가령 이런 거죠. 어디 놀러 갔다가 이제 쭉 다녀오셨는데 밤에 이렇게 진지답시고 앉아 계시는데 무릎이 부으면서 아프다. 예. 대표적인 골관절염의 통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차이를 봤는데요. 박 교수님, 또 이외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예, 발생 연령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골관절염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년, 노년 가리지 않고 다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관절 증상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눈에도 와서 안구 건조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폐로 침범해서 이제 폐에 물이 차거나 숨이 가빠지기도 하고 이런 전신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아프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연령을 봐서는 류마티스 쪽이 더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골보다는요. 예, 연령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골관절염 진행 속도를 보면 네. 좀 서서히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제가 이거는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 골관절염의 진행 과정은 이제 보통 초기, 중기, 말기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중증의 관절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초기에는 이렇게 그 오른쪽 그 화살표에서 보이는 여기는 이제 정상 부위가 되겠고요. 요 왼쪽 무릎 보면은 약간 빼쭉한 뼈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네. 관절 연골은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뼈대인 그 뼈는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관절 연골이 재생이 안 되는 대신에 그 뼈가 자꾸 이게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2차적인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골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골극이 조그맣게 이제 보이다가 점점 진행합니다. 다음 조금 진행된 건데요. 보면은 이 골극 뼈가 좀 튀어나온 곳이 많이 심해졌고 이쪽 바깥쪽 여기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콩알 만한 알갱이들이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관절 연골이나 이런 것이 깨져 나가서 관절 내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양상의 그 진행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단계로 가게 되면 이렇게
관절 간격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절 위아래 면이 다 닿아버려서 관절 연골이 완전히 마모가 되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중증의 골관절염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정도가 되면 상당히 아프겠는데요? 네, 못 고르십니다. 화장실 가실 때도 기어가셔야 되고요.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죠. 이 골관절염이 아무래도 진행 속도가 좀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발견한다면 치료도 쉬워질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골관절염은 어떻게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옆에서 잡으면 붓기가 좀 많이 보이실 텐데. 괜찮으시고요. 네, 지금 저 장면은 이제 진찰하는 장면이고요. 네. 관절면이라든가 관절의 부종, 붓기 정도, 아파하시는 부위를 정확하게 이제 짚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관절 안에 연골 손상이 얼마큼 있는지, 관절에 이제 회전 운동을 주거나 꺾어서 다친 부위를 알아내는 방법이고요. 네. 네. 이 방법이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이제 정밀 검사에 해당하는 방법이고 MRI라고 보통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MRI를 찍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얻어진 영상들을 통해서 환자의 그 주요 병변 부위가 어딘지를 이제 결정하는 단계가 되고 앞으로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네. 네, 가장 기본적인 검사 방법이죠. 엑스레이 촬영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체중을 부하시킨 상태, 그러니까 체중을 딛고 있는 상태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어디가 관절이 좁아져 있는지, 어디가 안 좁아져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해서 환자분들은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찍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찍은 그 엑스레이 필름을 가지고 이제 환자가 가장 불편한 부위와 진찰 소견과 맞는지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저쪽은 이제 선명하게 나오네요. 예, 꽤 설명에 나옵니다. 엑스레이에 MRI 그리고 촉진까지 세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데 네. 그 검사 결과 사진을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엑스레이 검사한 것 정상 소견과 골관절염 소견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핏 봐서는 뭐 크게 저희가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 정상이라고 써 있는 데는 관절면이 예. 엑스레이에서는 뼈만 보이기 때문에 실제 관절 연골은 까맣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 간격이 보여야 되는 게 정상 소견이고요. 그러니까 이쪽 정상 소견은 이 관절면이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소견이 정상이고요. 반면에 골관절염이 된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허벅지 뼈와 종아리뼈가 완전 맞닿아 있는 양상에 네. 이런 양상의 이제 엑스레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심한 경우에 이제 뼈가 변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네. 사진으로 준비하셨죠? 예,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 할머니들을 보면 네. 흔히들 오짜다리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죠. 연세가 들면서 사실 골다공증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리가 휘게 됩니다. 체중을 받아서. 보면 이렇게 많이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많이 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상 다리는 그나마 조금 덜 휘었는데 네. 이쪽은 굉장히 많이 휘어 있는 걸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딱 쓰면은 양쪽 무릎 사이로 양동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의 변형이 이제 보이겠습니다. 네. 예. 그림을 보니까 그냥 나이 들면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 교수님, 앞서 쪼그려앉는 자세가 나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네. 밖에도 안 좋은 자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관절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피해야 되겠는데요. 네. 우리가 너무 푹신한 의자에 앉는다든지, 그래서 소파에 이 높이가 너무 낮아서 이렇게 딱 걸터 앉았을 때 무릎 관절이 굽혀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좋지 않겠고, 또 이제 운전할 때 우리가 운전대하고 운전석 간격이 너무 좁게 앉아서 운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릎 관절에 또 부담을 줄 수도 있겠죠. 식사를 할 때도 아무래도 이렇게 쪼그려 앉기보다는 이제 양반다리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보다는 또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이 무릎 관절의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니 이제 어르신들 뵈면은 이제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거 붙이시잖아요. 예.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이제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패치라는 게 우리가 관절염 있을 때 흔히들 복용하는 소염 진통제라는 그런 약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그런 패치 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몸속에서 흡수가 돼서 이제 이 혈액을 타고 가서 관절 염증을 조절해 주듯이 이 패치 제제는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돼서 네. 일부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염증도 좀 줄여줄 수 있고 통증도 좀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건 아니죠? 예,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은 통증을 좀 줄여줄 수 있고 또 염증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네.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죠? 이제 초기에 발견을 한다면은 우리가 우선은 약물 치료 외에 환자 진찰하고 골관절염 진단이 되면은 어떤 골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인자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과체중인 사람들은 체중 조절을 위해서 이제 적절한 식사 조절과 운동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이 관절염을 예방하고 또 진행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 치료법들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운동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흔히들 물리 치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치료를 같이 이제 병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통증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관절 마모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수술을 하게 되고 이 관절이 부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절 안에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근데 뭐 정심한 분들 이제 수술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화면도 볼 테지만요. 이한준 교수님, 네. 수술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네, 수술은 크게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그 인공관절로 이제 치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방법에는 뭐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것이 관절 내시경, 저희가 위 내시경 하듯이 네. 관절에도 내시경을 넣어서 병든 조직을 다듬어내거나 자극을 줘서 재생치료를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저거 지금 화면이군요. 이 화면을 보시면 그 관절 안에 연골판이 찢어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골판을 다듬어주고 이렇게 술식을 해서 조금 더 자기 관절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자기 관절을 가지고 몇 년을 더 쓸 수 있게 이렇게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술식이 되겠습니다. 저 하얀 게 뭐예요? 저 예, 지금 연골판입니다. 연골판이요. 예, 예. 관절 안에 있는 연골 쿠션 조직의 한 일종입니다. 네. 그리고 인공관절 얘기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 인공관절은 이제 마지막에 하는 이제 수술이겠죠. 네.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약물치료, 주사요법, 관절경 이런 것들이 다 실패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인공관절 수술 모습과 재활 과정 그리고 운동요법으로 치료하는 모습까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네, 이제 인공관절 이제 수술 시작하기 전에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장 안에서 이제 환자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이제 수술 절개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저기 보시면은 굉장히 그 연골이 많이 이제 손상돼 있고 거의 뭐 떨어져 나간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파여 있는 그 양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든 조직들을 제거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다 그 정밀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등록을 하고요. 계속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에서 얻은 사이즈와 실제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에서는 사이즈와 이제 배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배열을 위해서 절단기 수식이 되겠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작게가 더 작게. 그리고 지금 이제 절단의 두께를 보고 저렇게 이제 병든 조직을 절단해 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고는 그리고 이제 정확한 사이즈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이즈를 테스트하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무릎 관절의 크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사이즈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대퇴골과 지금은 그 부위에 대퇴골, 허벅지 뼈 말고도 종아리 뼈에 연골 손실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도와 그 하지의 네, 이제 최종적으로 그 치환물을 넣기 전에 그 가치환물을 넣고
다리 배열이 괜찮은지, 안정성이 괜찮은지 다시 한번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이제 물로 씻어낸 다음에 최종적으로